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접선에 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이라는 도형과 직선이라는 이 두 개의 도형이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과 직선이 만날 때가 있고요. 만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하면 이 원이라는 도형이 이 직선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보통 이걸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그 기하에서 판정하는 방법은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죠. 그래서 이 수선의 길이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 반지름보다 분명히 짧아가지고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에 하나를 연결해요. 이 반지름과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이라고 하죠. 현. 그런데 이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 수선을 내렸을 때 이게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의 절반.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현의 길이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거리를 구한다거나. 근데 이 거리가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자, 반지름 R보다 지금은 짧죠. 이렇게 되면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두면 R하고 D가 R이 더 D보다 클 때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R과 D가 같을 때는 이때는 요 접할 때죠. 접할 때. 정확하게 접할 때. 그 다음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어지게 되면 이제 만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이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부터는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자, 식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판단을 해봤는데 이것을 원도 방정식이 있고 직선이라는 것도 방정식이 있는데 그러면 방정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과연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자, 요거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뭐 쉬운 거로 합시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R인 원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두 점에서 만나는 거라면 이럴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인 겁니다. 자, 이 두 녀석이 지금처럼 이렇게 만난다라는 얘기는요. 자,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이 점의 좌표를 Y1이라고 할 때 X1과 Y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니까. 원도 여길 지나가죠.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X1, Y1이라는 교점은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겹친 것, 즉 모두 만족하는 거죠. 이게 연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이 y라는 문자를 대입법에 의해서 소거를 시켜서 문제를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전체 제곱은 r제곱. 그 다음 x의 제곱 더하기 a제곱 x제곱. 자, 2abx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x에 관한 2차 방정식 정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이요. 분명히 x1이라고 하는 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x1을 여기다 대입하면 분명히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자, 지금처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을 가진다라는 건데 그럼 보통 우리가 근이 두 개 있다, 하나 있다, 없다를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판별식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같다를 가지고 뭘 판단하느냐.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난다? 아니다. 이건 접하니까 중근이다. 아니다. 이것은 만나지 않으니까 교점이 없어. 실제로 이런 x1, y1은 없는 거야. 허근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이렇게 연립을 해놓고 판별식을 쓰게 되는 거죠. 그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b제곱 빼기 ac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1 더하기 a제곱에 자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1하고 마이너스 r제곱 곱하니까 r제곱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네, 플러스 a제곱 r제곱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워지고요. 자, 이 녀석이 0이냐 아니면 뭐 0보다 크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판별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맞습니다. 요거랑 뭐가 달라요? 이 생각을 한번 하셔야죠. 이것은 R, D, 그 다음에 현의 길이 중에 뭐 하나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두 개를 가르쳐 주고 나머지 하나를 묻는다든가 조건을 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쓴다든가 등등등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요. 얘는 평면 위에 도형이 있으면 그 도형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있다. 그 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근이 있다, 만나는 교점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 뭐 만나는 교점이 없다 등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적절하게 여러분이 배치를 해서 써주셔야 문제를 좀 더 간결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m값을 또는 m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그래가지고요.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1인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y는 mx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잊지 마세요. 미정계수가 하나 있습니다. 요건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지금은 어디? 그럼 0,2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인 겁니다. 그런데 기울기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접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기울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느냐. 이거 접하는 거 여기 싹 스쳐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거냐. 그리고 이것이 이런 모양이 될 때 m값은 얼마며 이런 모양이 될 때는 m의 범위는 얼마인가라는 걸 식으로 한번 제가 처리를 해 보려고 해요.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도형을 식으로 풀어나가는 걸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얘를 이렇게 풀어본다는 거죠. 자, 얘를 대입해요. 대입해가지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x제곱, 그 다음에 m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1. 그럼 1 플러스 m제곱 괄호치고 x의 제곱, 그 다음에 4 mx 플러스 4 마이너스 1 하니까 3은 0. 자, 이쪽을 쭉 제곱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판별식을 쓰시는데요. 짝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3 곱하기 1 플러스 m제곱. 자, 정리해볼까요? 4m제곱에 3m제곱이니까 m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문제는 이 녀석이 어떤 값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얘가 0이라면 뭐냐 이거죠. 판별식이 0이라는 것은 얘가 중근이라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두 개를 연립을 한 거죠. 연립을 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 그럼 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경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Y 좌표가 하나가 나오게 된다. 2차 방정식인데 그게 왜 하나밖에 안 나오느냐? 중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딱 스치고 딱 지나가 버리면 요 만나는 점이 하나입니다. 자, m이라는 녀석이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 그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m이 루트 3인 경우죠. m이 루트 3인 경우
이렇게 그려지면 이것이 m이 마이너스 루트 3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이때 요 방정식이 근을 하나 가지고 그다음 원과 직선은 서로 접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m이 만약에 루트 3보다 조금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요 각도가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들어 올려져 가지고 자,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 요렇게 되면 만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으로 본다면 m제곱 빼기 3이란 녀석이 0보다 작다. 즉 m제곱이 3보다 작다. 마이너스 루트 3과 요 루트 3 사이에 있다. 자, 여기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니까 이게 허근을 그죠? 허근인 경우가 되겠죠? 요 사이. 자, 요 사이면, 그렇죠. 요 파란 직선은 원과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기울기가 급해져가지고, 이렇게 기울기가 루트 3보다 아예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아예 작다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 바깥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가 요거 범위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3부터 정확하게 루트 3이 돼버리면 그러면 접한다가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관찰해 보신 바에 의하면 가장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뭐냐? 이 접선인 거예요. 접선. 원과 직선이 요 접하는 순간이죠. 이 순간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의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내면 그 접선을 기준으로 자, 요거보다 좀 커지면 안 만나고 작아지면 만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접선이 언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렇게 자,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서 풀어나가는 게 귀찮다. 좀 식이 매번 똑같은 식을 반복해야 되고 좀 다른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자, 그걸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이 접선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풀이법 이외에 다른 방법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뒤쪽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6x 빼기 2y 더하기 6. 요거는 중심이 좀 이동을 했군요. 이제 원은 원이고요. 하여튼 이게 직선이고 이 두 개의 도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표준형 바꿔볼까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제가 이쪽에다가 9하고 6을 더했죠. 그러니까 1을 더한 거죠. 9하고 1을 더했으니까 이쪽에다가도 똑같이 9하고 이제 여러분이 1을 같이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 이렇게 써주시면 등식에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제곱 묶어주시고 완전제곱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6을 넘기시면 4 이렇게 되겠죠. 자, x-3의 전체 제곱, 그 다음 y-1의 전체 제곱은, 자, 이게 4니까 2의 제곱. 자, 따라서 3,1이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런 원이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대충 위치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3,1이 이쯤 되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뭐 한 요런 정도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 y, 이거 원점, y. 그 다음 직선은 3x 더하기 4y 빼기 a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정도? 네, 그러니까 약간 요 각도로 기울어진 건데요. 뭐 이런 정도? 이런 직선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직선. 근데 이제 이게 요 a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런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리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녀석을 자, 다 넘겨요. y만 남기고 다 넘겨요. 그러니까 4y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런 정도 되나요?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a를 이 녀석을 주어진 요 y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네,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답이 나오죠. 근데 딱 느낌이 이거 집어넣고 이거 다 정리하는데 한참 걸릴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한 요 거리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 거리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답을 구해볼 겁니다. 자, 이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는 것은 좀 무리죠. 그죠? 식이 좀 복잡해집니다. 뭐 틀린 건 아니고 답이 나온다는 확신은 있는데 많이 좀 식이 늘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직선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거리를 재길 거예요. 그런데 이 D라는 녀석이 반지름 2보다 짧아야 돼요.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식을 끌어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여러분이 풀어도 되겠지만은 요 D라는 녀석이 요 거리가 2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하는 요 부등식을 쓰는 건 어떠냐 이거죠. 그럼 얘를 여러분이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배운 겁니다. 어떤 한 점에서 어떤 직선까지 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 거리를 쟀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도 좋잖아요. 3x 더하기 4y 빼기 a니까 요 점은 3,1이고 요 직선은 3x 더하기 4y 빼기 a고 모양도 이쁘장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보통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근데 미리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리를 잴 때 그 거리가 자 3의 제곱, 4의 제곱, 루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요 좌표를 여기 대입한 것처럼 분자를 잡아주시면 된다. 9 더하기 4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자, 이것이 2보다 작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 알겠는데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형이하학적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약간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타입이고 좀 생각이 없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좀 간결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면 이런 기하학적인 성질을 여러분이 식으로 처리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할 줄 아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3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이게 5죠. 1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10과 13 빼기 a 10 똑같은 거고 이제 a 빼기 13으로 해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23이 되고 a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그래서 a라는 녀석이 가장 커서 23 가장 작아서 3 요 사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세 번째 게 답이 되겠죠. 자,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하십시다. 우리 대입할 것인가 자, 그 전에 한번 판단을 여러분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자,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답을 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있고요. 원이 하나 있고요. 생기는 현의 길이가 8일 때 k 값을 구하라죠. 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만나는 현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좌표축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데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이 있고요. 원의 가장 정 가운데가 1,1이라는 점이고요. 자, 이 직선하고 얘가 만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요. 대충 그냥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k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8이랍니다. 8. 그림이 조금 안 맞네요. 반지름이 5인데 이 길이가 5인데 8. 좀 더 올리겠습니다. 자, 그림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위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8이고 이게 5예요. 이게 5고 이게 8입니다. 그런데 보통 현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 수선은 그 현을 2등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4니까 이게 당연히 3인 겁니다. 3대 4대 5. 뭐 수천 번 봤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이구나. 그렇다면 요 K라는 것을 내가 정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현의 길이가 주어진다는 것은 곧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내린 수선의 길이가 주어지는 것과 같다. 요 3이라는 건 내가 얼마든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원의 중심,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주어진 거니까 이 K값 구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x-y 플러스 K는 0과 그 다음에 1,1 사이의 거리를 재게 되는 겁니다. 1,1과 여기까지 거리. 자, 그 거리가 3인데 거리 공식에 의하면 1 더하기 1이 되겠죠. 1의 제곱, 1의 제곱. 그 다음에 1,1을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사라지고 K만 남네요. 이렇게. 혹시 얘랑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될 텐데 이게 루트 2니까 K라는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 거리가 4. 그러니까 요 현의 길이가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다. 자, 이제 나머지 확인 문제들도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해 두시고요. 저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를 한 번에 규정을 지금 공식화 시켜 놓으면 처리를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뭔가?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접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은 평행 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r제곱 정도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원에 어떤 한 점을 딱 찍어줍니다. 이게 x1, y1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은 이 접선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이 0,0 좌표 평면상의 원점에 있고 그 다음에 뭘 우리한테 제시를 했을 때 여기 접점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접하는 이 접선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접점의 위치가 주어진 거죠.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구해내시면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접선이죠. 그런데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주어졌는데 이 점에다 접한다? 이 점은 이 직선과 원이 공유하는 점이니까 일단 여기다가 대입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 된다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r제곱.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원의 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관찰해 보게 되면은요, 항상 이렇게 둘이 직각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좌표가 0,0이고 여기는 x1, y1이니까 0,0과 x1, y1을 잇는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x1 빼기 0분의 y1 빼기 0을 해가지고 x1분의 y1입니다. 자, 그러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나가는 점은 내가 x1, y1 알고 기울기도 알았다. 접선? 직선이지 않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짓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 그럼 다 알아낸 거죠. 그럼 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괄호치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게 내가 원하는 방정식인데 모양이 좀 사납지 않습니까?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양변에 제가 y1을 곱해가지고 이 보기 싫은 분모를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y1 곱하기 y는 마이너스 x1, x 빼기 x1 더하기 y1에 여긴 제곱이 되겠네요. 괄호를 풀어줄게요.
자,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 y1의 제곱인데, x1의 제곱, y1의 제곱이 뭐랑 똑같다고요? r제곱하고 똑같다. 아,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딴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라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거 외우시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걸 외우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양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쉽게 눈으로 보고서 판단을 빨리 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양을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이 모양과 이 원의 방정식의 모양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x1x, y1, y는 r제곱. r제곱 똑같죠? x1x, 저기는 x제곱인데 x1x, 여기는 y제곱인데 y1, y. 그러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여기 지금 곱해져 있는 x 두 개 중에 하나에 대입하고 또 y1도 하나 대입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바로 접선 아니냐. 그러니까 조건이 이겁니다. 중심이 원점에 있는 경우에 접점의 좌표를 가르쳐주면 바로 여러분이 대입해서 얘를 구해낼 수가 있다. 자, 이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고 이제 바로 접선이 얘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이 있는데요. 이 원 위에는 1,2라는 점이 있습니다. 맞죠? 1, 2 대입하면 이게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게 원 위의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에서 접하는 접선은 뭐니?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자, 1을 대입하세요. 하나만. 1 곱하기 x 이렇게. 2 대입하세요. 2 곱하기 y는 5. 아, 이게 접선이다라는 얘기죠. 이 중간 과정 생략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일반적인 유도를 해놓게 되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을 여러분이 빠르게 도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시간을 그만큼 절약하고 필요 없는 자잘한 생각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꼭 필요한 접선을 내가 순식간에 추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이 원의 접선 중에 첫 번째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의 형태인 겁니다. 자, 이 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뭐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고 중심이 원점에 있고 접점이 x1, y1 주어질 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 원이 하나 있고 y는 mx 더하기 뭐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기울기가 얼마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로 주어지게 되면 사실 이게 위아래로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y절편을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여기를 그래 너 n이라고 한번 해봐. 그럼 n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기울기가 뭐 1인 접선, 2인 접선 이렇게 딱 주어지게 되면 그걸 어떻게 찾아낼지. 자, 주어진 건 기울기가 주어진 겁니다. 물론 원의 중심은 또 어디요? 좌표 평면상의 원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유도하는 방법은 이렇죠. 대입해가지고 판별식을 쓴다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이것도 자주 쓰는 건데, 자, 원의 중심인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될까요? 반지름이면서 동시에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D라는 녀석. 그 D하고 R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요. mx 빼기 y 더하기 n은 0인데 m은 우리가 아는 거고요. 얘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직선하고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만약에 이 직선과 이 원이 접한다면 둘이 같을 거다. 그러면 자, m제곱 플러스 1 루트 그 다음에 자 대입을 해야 되겠죠? 0, 0을 갖다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n이 되겠네요. 절대값. 이것이 뭐랑 똑같아요? 이거? r과 똑같다 이거죠. r과 똑같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 n이라는 녀석은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또는 뭐 m제곱 플러스 똑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외웁니다. 네, 아, 참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여기다가 n은 이제 절대값이 이거니까
절대값을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면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다가 기울기가 루트 3인 접선을 지금부터 내가 찾아보겠다. 꼭 정해진 거죠. y는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루트 5. 그죠? 그 다음 1 플러스 m제곱 3 이렇게요. 이 끝난 거예요. 2 루트 5. y는 루트 3x 풀마 2 루트 5.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뭐 집어넣고 판별식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싹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외워두시게 되면 자, 그런 과정들 다 건너뛰고 여러분이 바로 접선이 이거니까 그래서 만나 뭐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이런 판단들을 여러분이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의 접선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이 원이 중심이 0,0이 아니라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옮겨져 있는 경우도 공식으로 만들어서 외울 수는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럴 것 없이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하세요. 이 방법.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대충 잡아 놓으신 다음에 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요식을 쓰는 게 여태까지 경우를 봤을 때 가장 간단합니다. 그걸 또 외우느라고 들어가는데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만큼의 어떤 효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이용해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목적은 자, 이걸 외워놓음으로써 많은 게 좀 유용하고 좀 편안해질 때 그때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이 0,0이 아닐 경우에는 그다지 그것이 이 성질에 비해서 뭐 독특한 또 다른 성질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건데 좀 이동한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진 않고 이 성질을 그냥 쓰도록 하시고 중심이 0,0인 경우만 우리가 외워놓고 쓴다. 나머지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원의 접선 두 개를 여러분이 외우십니다. 접점이 주어졌을 때와 그다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요걸 이제 여러분이 외워놓으시고 자, 기타 이제 이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이것에 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선 y는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y 교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일단 이 직선이 이 원하고 만나는 점은 구해내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연립하셔야 되고요. 그 교점이 나오게 되면 이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우리는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야죠. 네, 여기가 2x-24는 0. 인수분해가 되네요. 3, 4, 10이니까 x 더하기 4, x-3은 0.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자, 반지름이 5인 이런 원이 있을 때 기울기가 1이고 절편 1이니까 이 정도 지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음수 4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냐? 음수 4, 음수 3이고요. 이 점 좌표는 3,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두 개를 찾아라. 자, 이거는 3, 4니까요. 3x 더하기 4y는 25. 이게 답이라고요. 3하고 4를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는 25 그냥 쓸까요? 이렇게 써주면 얘가 답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외워놓으시게 되면 좌표를 구해서 또 뭐 기울기 놓고 하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4인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원점에서 4인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말을 좀 얘가 좀 늘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원이잖아요. 그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4. 이 말인데요. 이런 식으로 써놨다고 해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점의 자취에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그랬습니다. 이게 좀 치사하네요. 45도의 각을 이루는 기울기가 1이다. 편안하게 주면 될 걸.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비틉니다. 자, 이게 이제 수학이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난잡하게 널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조건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우리가 자연 현상을 관찰하든 뭘 관찰하든지 간에 우리가 보기 좋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 45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정리를 해본 결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제곱이라는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1인 그런 접선을 네가 찾아봐. 이 얘기겠죠. 그죠? 끝났습니다. 자, 외워볼까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자, 이 m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 1이 들어가면 된다. 자, r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4가 들어간다.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 자, 요것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인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잘 외워놓으시면 접선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뭐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잘 외워놓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 거, 이게 좀 어려워요. 3,-1이라는 점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제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먼저 한번 풀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 공식은 두 개예요. 이 둘 중에 제가 하나를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공식을 제가 이용해서 푸는 걸 저는 선호를 합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데,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그런데 3,-1이라는 점은요, 아마도 3이 루트보다 좀 크겠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3,-1이 여기인데 여기서 그은 접선이라고 하면 이게 접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기울기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접점도 가르쳐 주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조금 더 올려야 되네. 이렇게 접하는 직선. 두 개를 갖다가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미지수를 세팅하는 방법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m을 구할 거야. 어차피 지금 우리는 3,-1이라고 하는 지나가는 점 하나를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내야 될 게 뭐냐 하면 접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 그때의 기울기가 얼마냐라는 걸 알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요 점과 또 어느 점을 지나가느냐, 요 좌표를 알아내도 상관없겠죠.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m을 찾는 겁니다. 3,-1을 지나가는 접선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녀석의 자, 기울기를 잘 모르니까 m이었다고 하자. 이 녀석도 기울기가 m이고 너도 모르니까, 하여튼 둘 다 모르니까 그 모르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자, r 자리에 이 루트 5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m제곱이라는 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어떤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입해서 방정식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는 3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1 플러스 m제곱. 3m 넘어가시고 양변을 제곱하는데 제곱하는 순간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죠. 자,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 제곱하면 9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뭐 이런 정도로 제곱이 될 거고요. 이쪽도 제곱을 하면 5배의 1 플러스 m제곱이니까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넘어가면 4m 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0. 약분 되나요? 인수분 될까요? 2m 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2, 1, 2.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 결과 m이 얼마가 나왔니? 그러면 m이라는 녀석이 2분의 1이 나오거나 아니면 2가 나온다. 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렇죠. 요 녀석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요거 기울기가 m이 2분의 1이다. 이런 말이 될 텐데 자, 이렇게 풀어내면 이게 제가 이제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약점이 하나가 있죠. 약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질 때는 기울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주어진 점이 요런 점이 주어져요. 자, 여기서 그은 접선을 구하라 그러는데 접선이 이렇게 나가요. 얘는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렇게 똑같이 풀 때 요 점의 좌표를 이제 대입해 가지고 요런 방정식을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 m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 m이. 그래서 m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m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거는 얘가 구해진 거예요, 이거. 이거는 안 구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자, 요 점이 만약에 루트 5,1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좀 식이 달라지겠죠, 그죠? 루트 5,1 대입하시게 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나요?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루트 5, y에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자, 1은 루트 5m 이렇게 되나요? 루트 5m 맞습니까? 자,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루트 5를 대입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 1 플러스 m제곱. 보시게 되면 요 위치는요. 요 점의 좌표가 루트 5죠. 반지름이 루트 5예요. 요 녀석하고 똑같은 값이 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넘겨서 제곱을 할 때 자, 1 빼기 루트 5m 얘를 제곱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1 플러스 m제곱 요걸 또 제곱을 하겠죠. 그때 여기가 5m제곱 나오고요. 얘도 5m제곱이 나와요. 그럼 그 5m제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얘처럼 이제 요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얘는 같으니까 1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m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워지니까 자, 넘어가면 4가 되겠죠. 그죠? 2 루트 5m 마이너스는 4 나눠주게 되면 m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나요? 이런 정도가 되는데 답은 구했는데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럼 얘는 뭐냐? 이거는 기울기가 없죠. 그러니까 m이라고 놓고 들어가면 못 찾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선호합니다. 식이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요건 여러분이 요 좌표를 보시고 이런 직선이 나오면 얘는 이렇게 그 y축과 나눠나거나 x축의 수직인 요런 직선이 되게 되면 요런 직선이 그냥 x는 루트 5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건 여러분이 그림으로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안 풀어요.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는 이게 아주 효과적이죠. 식도 간단하고.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저는 요 접선 공식을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자, 요거 잠깐 지울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접근을 하죠. 접근하는 방식까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접점을 x1, y1이라고 둬요. 접점을. 그러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할 때 접점과 기울기 두 가지를 주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접선은 당연히 x1, x 플러스 y1, y는 5. 이게 접선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나가느냐? 3,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 이렇게 돼요. 그럼 3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3x1
그 다음에 y1은 5 이렇게 되고요. 또한 이 점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5를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하시는 거예요. 1번, 2번을 뭐 한다고요? 연립하시는 거예요. 연립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이제 x1이 얼마 두 개가 나오고 y1도 거기에 따라서 얼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접점이 나온 거니까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데 사실 1번, 2번 연립하는 게 집어넣고 노가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싫어서 저는 이쪽 방법을 잘 택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면 답은 정확히 다 나옵니다. 접점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푸는 방법, 이렇게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주의할 사항은 이 노란 거 잘 보시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 기울기가 없는 이렇게 딱 꼿꼿이 세워진 직선이 만들어질 때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런 것은 여기선 답으로 나오지 않는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 조건을 보시고 이 방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 방법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접선에 관한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k, 0에서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y는 0. k, 0이라는 직선은 x축 선상의 점이고요.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빼기 2y는 0이라고 하는 이 원은 완전 제곱으로 바꿔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런 원입니다. 중심이 0,1이고요. 그 다음 반지름 1이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두 접선을 그었는데 이루는 각이 45도다. 무슨 말인지 한번 시각적으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k, 0이라는 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요 점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지름 길이가 1이고 그럼 원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요. 여기가 2가 되고요. 0,1이 되고요. k, 0은 여기 어딘가의 점이겠죠. k, 0.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는데 이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x축 자체가 접선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렇게 접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각도가 몇 도다? 45도다. 이렇게 준 거죠.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45도인데 이게 x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x축과 얘가 이루는 각이 45도니까 요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은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 0,1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0,1은 원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접선 공식을 그냥 막 들이대면 이상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그 거리는 반지름 1과 같아야 한다. 그럼 얘는 뭡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양수인 그런 어떤 직선일 거다. 대충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그럴까요? n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 직선인데 이거하고 0,1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재면 그 거리는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주게 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이 직선과 거리를 잴 겁니다. 자, 거리 한번 재봅시다. 자, 분모는 루트 이제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0 대입하고 1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n 이렇게 나타날 텐데요. 이게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n이라는 것이 루트인데, 절대값 쳐서. 그러면 n 빼기 1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n은 1 플러스 루트 2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사실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은 두 개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y절편이 1 플러스 루트 2 또는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얘는 음수고요. 얘는 양수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접선은 문제가 지금 양수 k의 값 그랬으니까 이 파란 걸 뜻하는 걸 거예요. 그럼 여기 1 플러스 루트 2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1 플러스 루트 1이라는 좌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이어준 요 삼각형은 직각 2등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는 같겠죠. 자, 그렇다면 요 위치도 이제 1 플러스 루트 2, 0. 그래서 양수 k의 값은 바로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점 P가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2,0.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막연하게 그냥 만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뭐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합시다. 뭐 직선의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지면 AB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PA 곱하기, 이게 P인데 PA 곱하기 PB. 아, 이 길이를 구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닙니까? 원의 할선이라는 걸 배우셨죠? 원의 할선. 그래서 그때 원의 할선 배울 때 여러 가지를 배우셨는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밖의 점에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P고 여기가 A고 얘가 B고 C, D라 그럴 때 뭐가 성립하던가요?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이게 성립했었죠. 그죠?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걸 T라고 합니다. 그래서 A를 B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하면 PA 곱하기 P, B는 PT의 제곱. 이런 것도 공부를 한 적이 있고요. P점이 원의 안쪽에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P점, 그 다음에 현 AB, 현 CD 이렇게 잡아주고 똑같이 이 식이 성립하죠. 그죠?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상관없고. 근데 이 문제의 PA 곱하기 PB는요. 이 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일정한 거예요. 어떻게 일정합니까? 여러분 골라주세요. 얘 같은 거 쓰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쭉 이게 X축 자체가 접선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좌표가 1입니다. 원의 방정식을 관찰을 잘 해보시게 되면 1,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다. 아, 그러니까 이거 원에 접한다. 근데 이 원에 접한다는 걸 여러분이 식을 딱 보고 알아야 돼요. 그 정도의 관찰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관찰이 안 된다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럼 이 거리는 3이니까 이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그죠? 그럼 PA 곱하기 PB는 얼마가 된다? 얘는 9가 돼야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 확인 문제 3번의 정답은 5번이 돼야 되는데,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이, 자, 이렇게 그림을 안 주죠. 그림을 안 줬는데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식을 가만히 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 접하는구나. X축에 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수치를 보고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중학교 때의 어떤 문제와 조금 스타일이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점 4,0하고 0,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원이라고 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보통 이런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그래요. 중심이 0, 반지름 1. 가장 기본이 되는 원. 원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0,3이니까 좌표축을 대략 이런 정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다. 이렇게 잡을까요? 너무 많이 갔나요? 3, 4. 좀 작게 그려야 되겠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4,0이면 요쯤 되고요. 0,3이면 요쯤 될 겁니다. 요게 B점, 여기가 A점. 그 대략 우리가 이제 이 AB의 위치, P의 위치를 생각해 보는데 삼각형 ABP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 AB는 고정된 점이고 P는 동점이거든요.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P가 이만큼 가버리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고 P가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당연히 노란 거보다 파란 게 넓이가 좀 작죠. 그죠?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여긴지 아주 미세하게 P점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 언제 넓이가 최소가 될까? 이 넓이가 언제 가장 작을까? 예, 그 넓이의 최소 값을 구해봐라. 그럼 P점이 어디 있을 때 이것이 넓이가 가장 작을까요?
이걸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삼각형의 넓이를 재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2분의 1 밑변 높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쓰죠. 그런데 A와 B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이런 삼각형이기 때문에 P에서 이렇게 A, B에 내린 수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A와 B를 밑변으로 잡을 때 이 노란 요 선분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럼 밑변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P점이 움직일 때마다 삼각형의 모양이 달라져. 근데 모양을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신경 써요? 넓이를 구하는 거는요, 밑변 높이잖아요. 그 높이, 요 길이에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 라인에다가 신경 쓰지 마시고 요 길이에다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어디가 제일 짧을까? 자, 직선에 내린 수선. 요거니까, 자,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선분이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이 제일 짧을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죠? 언제가 제일 짧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요 선을 그을 때 이게 제일 짧죠. 다른 점보다 얘가 제일 짧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어야 되느냐? 자, P점이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원의 중심 O에서 이렇게 쫙 내린 선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 점에서 내린 수선이 제일 짧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 그러고 얘가 P니까 O와 P와 H가 이제 한 점으로 쫙 이렇게 나란하게 섰을 텐데, 그러면 PH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4잖아요. 4. 여기가 3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3대 4대 5니까 이 AB의 길이는 5가 되는데, 삼각형 PAB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높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건데 이게 pH예요. pH. 그리고 이것의 최소값을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pH가 제일 짧을 때가 P가 여기 와 있을 때라고 했는데, 자, 원을 이용하실 때는요, 항상 중심에서부터 생각을 하세요. 원은 여기서부터 이 원주까지 거리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시면 되죠. 반지름을 뭐 한다? 뺀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과 어떤 도형까지의 거리를 잴 때 중심을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원의 중심에서 거리를 재고 반지름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게 된다. 그 원의 중심 0,0. 요거 여러분이 아는 직선이죠. 여기 점 좌표 두 개가 모두 나왔으니까. 자, 직선 AB를 제가 잡습니다. 직선 AB를 잡게 되면 요 녀석은 4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이 절편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이거든요. 양변에 12를 곱하시게 되면 3X 더하기 4Y는 12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0,0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 보시게 되면 거리 D는 자,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에 00을 대입하니까 12가 나와요. 절대값도 똑같고요. 그 5분의 12 이게 나옵니다. 그럼 pH 길이는 여기서 이제 1을 빼야 되니까 5분의 7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5분의 10이다. 5분의 12. 자, 그러면 5분의 12에서 1을 빼니까 5분의 7이고요. 자, pH의 길이는 가장 짧아서, 아이고, 부등호 방이 반대가 됐습니다. 자, 가장 짧아서 이것은 5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 건 똑같죠. 2분의 1 곱하기 5. 지워줄 거 지우고 나면 2분의 7. 그래서 답이 이제 2분의 7. 넓이가 가장 작을 때, 그때 넓이가 2분의 7이고, 그때 P점의 위치는 원점에서 내린 수선, 선상에 원과 만나는 요 점이 바로 P점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은 PAB, 삼각형 PAB 넓이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자, 물론 이게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합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지금 넓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물어보면 요건 이제 문제 끝난 거고 이제 다른 문제예요.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이것의 최소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죠. 이거는 뭘 이용하는 건가요? 자, 이것도 이제 그림을 제가 한번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분이 하나 있습니다. 선분 이렇게. 여기 좀 A점, 여기가 B점. 자, A점, B점 두 개가 있는데 P점이 이렇게 A하고 B하고 이제 이어지고 원위를 빙글빙글 돌아요.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근데 P점이 움직일 때마다 이 길이와 이게 다 변하죠.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다 변하기 때문에 뭔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뭐냐면 파푸스의 정리를 써요. 자, 보세요. 이렇게 P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A, B의 중점 M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자,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은 뭐랑 똑같니? 그러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의 누구 제곱? PM의 제곱. 그 다음에 AM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AM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는 거냐? PM이 변하는 거예요. 자, M이라는 점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요. P점은 원위를 움직이는 점인데, 그러면 이 M이라는 점에서 P까지 거리를 재는데 P가 막 돌아다니죠. 그죠? 어디가 제일 가깝니? 그러면 역시 원의 중심과 이렇게 이었을 때 얘가 제일 가깝죠. 그죠?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쫙 거주면 얘가 제일 가까운 점, 얘가 제일 먼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P점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가 바로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이 가장 작을 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A, B의 위치를 지금처럼 가르쳐 주게 되면 M점도 가르쳐 준 거죠. 그럼 M에서 원의 중심과 쭉 이었을 때 이 교점, 이 P는 바로 원의 중심 O와 M의 자 이렇게 그 교점, 거기에 P가 왔을 때 최소가 된다. 그리고 그 길이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이것은 번외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주어진 모양이 비슷할 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나머지 문제도 열심히 여러분이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 여러분은 저하고 원과 직선의 관계, 그 중에서 접선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